이번 시간은 본권, 점유권이 끝났고 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자입니다.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으로부터 나머지 제한물권들이 이제 파생되는 권리들입니다. 물론 이제 독립된 권리지만 소유권의 일 내용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사용권만 가져간다라든가 또는 교환 가치만 가져간다든가. 뭐 저당권 이런 경우에는 교환 가치만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가치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야 된다. 소유권 첫 번째 제한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소유권 취득을 봐야 되고, 세 번째 공동소유. 이렇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 소유권 제한. 여기 이제 상린관계인데, 소유권 제한 부분은 이것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빈도에 있어서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어떤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린관계에서 발생된 권리가 상린권이죠. 상린권. 그래서 토지 이용관계, 그리고 뭐 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겠죠. 목리자라고 그러죠. 어떤 공동으로 어떤 공동 수역을 수리를 사용하는 자들 간에. 그래서 과거에는 물 때문에 살인도 많이 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토지 이용 관계. 특히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시험에 2년에 22회에도 나왔었고, 이제 4회에도 나왔었고, 그렇죠. 토지 이용관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든가, 또는 인지사용권이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 층간소음, 이미시온,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린권은 보면 될 겁니다.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동산 소유권자 간의 어떤 이용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인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임차권, 이런 자들에게도 이건 준용하고 있죠. 우리 교재를 보니까 소유권의 법적 성질은 한번 읽어보세요. 전면적,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그래서 이 항구성 때문에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럼 점유를 상실한 것이지, 점유권은 물론 없어지지만 본권이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물론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행사하려면 1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유권은 항구성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상하에 미치고, 특수 문제로 보니까 지표면상의 자연석. 이건 원래는 지표에 있는 어떤 돌이라든가 지중해 있는 또 물 이런 것들은 다 토지의 내용에 불과하겠지만, 구성 부분에 불과하겠지만, 만약 지표면에 있는 자연석을 깎아서 조각을 해서 불상을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별개의 토지와는 별개의 물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천수는 물권 총칙에서도 했었죠. 광석. 원천수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지 별개의 원천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린관계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 이걸 규정, 민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이 242조하고 240, 경계선언으로부터 0.5m를 떼야 된다. 건축할 때. 그리고 지하실을 판다든가, 또는 국어, 또랑 이걸 판다든가 할 때는 깊이의 반을 떼라든가, 또는 우물,
또는 오물을 처치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2m를 떼라. 뭐 이런 것,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바가 없는데 저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0.5m 떼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합의를 해가지고 뭐 0.3m 떼도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사법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토지 이용 간의 관계, 타인 토지 이용 간의 관계, 상린관계 얘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지사용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 담을 축조를 한다든가 또 경계선 근방에서 건물 축조를 한다든가 일반 내 땅에서만 이 건물 어떤 담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제대로 담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돼요. 주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좀 이용하겠다면 이용해줘야 됩니다. 만약 거절하면 판결로서 가름해버릴 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서. 그래서 판결서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손해가 좀 배상해주면 되는 거고 보상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주거인 경우에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판결로서 가름할 수 없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은 다음에 이제 통행지역권과 관련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맹지가 있다. 뭐 이게 이제 도로변이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게. 이럴 때는 뭐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든가 다른 멀리 뭐 통행을 한다든가 통행이 불가능하다든가 이럴 때는 주의 토지를 이렇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이 토지의 현재 이용에 맞게 현재 이용. 장래를 대비해서 뭐 통로를 이렇게 뭐 확보한다 그건 안 돼요. 현재 토지의 이용에 맞게 이렇게 통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나와 있는 게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판례 첫 번째 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 두 번째 판례 보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갑이 있고 갑이 여기 뭐 임대차례에서 을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병이 야 갑에게 허용해 주지 너에게는 허용하지 너 뭐 보상하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통행지역권을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대로가 나중에 여기에 생겼어. 그러면 굳이 통행할 필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소멸합니다. 이게 통행지역권하고 달라요. 통행지역권인 경우는 지역권인 경우에는 등기라인 거기 때문에 설사 이런 통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저건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도로가 있고 원래 갑, 을, 병 3자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은 공유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때 각자 미치는데 하필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갑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갑은 다른 공유자의 통로를 이렇게 통행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건 무상입니다.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갑이 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해 있다. 특별승계이다. 이자는 이 부분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공짜 아니에요. 특별승계.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공유자의 이 부분들을 통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고. 마찬가지로 이게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필의 토지가 가령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원래 다 갑이야, 갑. 이렇기 때문에 갑으로서는 굳이 뭐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 자기 땅이니까 통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필 갑이 이 토지만 을에게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명기를 취득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을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을이 여기를 통해. 다른 데 통행 못 합니다. 여기를 통해하고, 물론 이때도 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판례다. 물에 관한 상징관계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 경계표나 담은 공동비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절반하여, 쌍방이 절반하여 분담합니다. 경계표, 담. 그런데 측량비용은 절반 아니에요. 면적비율입니다. 면적비율. 측량비용, 면적비율이고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에서. 물론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먼저 적용이 되고,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뭐 감나무라든가 유실수 많이 심어 놓는데 이게 담을 넘어왔다. 이런 경우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제거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게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유권은 제거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넘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이 임의로 바로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넘어온 것하고 뿌리가 넘어온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야 된다라. 이거 임의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공사에 착수한 후 1년이 돼버렸다든가, 뭐, 건물이 완성돼 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철거 청구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뭐, 평당 얼마, 손해배상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경계로부터 2m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를 감망할 수 있는 창을 낸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이축 마루를 이렇게 한다든가 할 때는 주거인 경우에, 주거 아닌 경우에는 할 것 없고 타인의 주거를 감망할 수 있다. 2m, 경계에서 2m 이런 경우. 다음에 또 우물, 용수, 하수, 전부 유성이죠. 유성음이죠. 오물, 저짤 지하시설 이럴 때는 경계로부터 2m를 떼야 된다. 244조.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이건 국외음이죠. 이런 경우에는 깊이의 반을 떼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물권에 준용을 하고, 상징관계 규정은.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해서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침해됐다, 반환 청구권, 어떤 기간 제한 없이 또는 침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물권을 점유한 자에게,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은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행사하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방해 제거 청구권은 부분적으로 침해됐을 때 이것도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도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점유권에 의해서는 1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제척 기간이 없다, 출소 기간이 없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같은 점은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다음에 손해가 발생될 걸 예상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겠죠.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점유 이전하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매년. 취득시효는 부동산 취득시효와 동산 취득시효가 있는데, 동산은 볼 것도 없고, 부동산 취득시효를 이렇게 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이건 요건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 기간이냐? 점유하고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런다고 곧장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의사 평형공연의 점유는 이건 197조에 의해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시효를 취득할 자가 굳이 입증할 것 없었죠. 시효 취득을 저지할 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등기청구권,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하니까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등기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아직 물권자 아니에요. 소유권자 아니에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시효 완성될 때로 10년 동안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시효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등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10년이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데 만약에 이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 완성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시효가 소멸 시효가 이게 중단됩니다. 중단. 그리고 자기가 점유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자가 이 완성자가 을이라고 합시다. 갑이 명의인이고 이자가 점유자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을이 이 물건을 병에게 팔고 아직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등기는 못 해줬겠죠. 매매하고 대금 받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이걸 적용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단이 된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등기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효가 완성된 현재 이 상태로 누가 소유자냐 그 말이야. 누가 소유자겠어? 명의인이 소유자겠죠. 이제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이 청구권만 발생해 있지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그런데 갑이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소유권 뺏겨버리는 거죠. 수억짜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갑이 이걸 알고 시효 완성된 사실인데 우리 이제 야 등기 청구권을 막 행사하고 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고 이제도 나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매매하고 대금 받고 병 앞으로 등기를.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이런 사단이 벌어져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병이 물권을 취득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이게 시효 취득과 관련돼 있다고 민법 총칙에서 반드시 숙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효 완성됐으면 법률에 규정해야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등기 서류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법률상 의무예요, 이게. 법률상 의무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모르겠다면 상관없어요. 선이다. 그러면 갑은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낱개를 내가 팔았는데 아무 책임도. 근데 악의일 때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 병은 이 등기가 유효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뭘 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병이 야 나에게 팔아. 너 어차피 좀 넘겨주면 너 꽝 아니냐. 뭐 수억 날리는 거다. 내가 대금 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 유혹하여 요청하여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의관념의 반환행위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 정의관념 반환행위가 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됐을 때, 유효가 됐을 때는 같은 병의로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그러면 정으로 합시다. 정. 저기를 시효 완성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를 정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이 유효하게 취득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은 시효 완성자는 이제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이 정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물건, 이건 채권적이기 때문에. 물건이라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적이기 때문에 행사 못 합니다. 행사 못 해요. 그러면 이 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예요? 불법행위야. 갑과 을과 완전 채권 채무관계는 아니야. 어떤 계약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이제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빨리 등기해가라는 얘기죠. 빨리 등기. 그리고 만약 이게 유효가 됐을 때는 그렇고 이게 무효가 됐을 때, 무효가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을은 할 말은 있죠. 야, 이게 무효가 됐다. 알고 적극 가담해서 반사질서에서 정이 설사 다른 데 넘겼다 하더라도 정이 기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무효라고 그랬어요. 103조 위반은. 103조의 1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의관념의 반환행위. 그래서 그와 같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은 그러면 정이나 기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뭐야? 요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 요거. 채권이냐 물건이냐.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아무에게나 절대적으로 행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적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을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자기는 행사 못하지만 정에게 이렇게 행사해서 말소하고 이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행사해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회복. 이래서 을은 갑이 하면 좋은데 갑이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을은 갑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말소해서 회복되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이 선의취득은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최초의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등기 실무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에게서부터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 말소해서 회복되고 말소해서 회복되고 그러면 이전 등기를 이렇게 받는다. 시효취득, 점유취득 시효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를 봅니다. 취득 요건, 취득 시효의 전제 보니까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 할 건 없어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 입증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시효로 취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성명불상자 소유물과 상관이 없고 물론 이제 국유의 부동산은 이제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잡종지는 가능해요. 행정재산 안 돼도 잡종지는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B 보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제3자가 점유 매개자로 해서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한 자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 지분은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목적물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거야. 내가 3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 특정 3분의 1 그게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비율 3분의 1 지분이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에 대해 시효 취득하려면 그 물건의 전부 점유를 해야 돼요. 전부 점유. 이게 일부, 양적 일부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B에 나와 있는 거고 국유재산은 공용재산, 행정재산이나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은 안 됩니다. 이건 시효 취득 안 되는 게 정부 청사로 시효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박물관은 이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잡종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들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20년 동안 계속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효 취득의 기산점. 점유 당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는데 원칙은 점유 개시 당시부터인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자가 계속 1인이다. 20년 동안 계속 1인이다. 25년 동안
등기로 돼 있어. 이러면 을은 자기가 점유 제출할 때 25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해도 되고 중간 시점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명인이 1인일 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 넘어가 버리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이때부터 정하든지 이때부터 정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1인의 일정 시점으로 안 돼요. 2인이 명인이 등장해버리면 명인이 1인이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요. 이게 판례. 이것도 자주 등장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이 됐을 때 그러면 등기청구권 상대방은 누구냐?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상대방. 주의해야 되는데 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인에게 해야 되는 게 시효 완성 당시. 그래서 이건 마음대로 기산점을 마음대로 못 정하게 해요. 최초로 자기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인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다. 이럴 땐 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중간 시점을 정할 수도 있겠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인이 을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그 이후에 넘어가 버렸다. 완성 후에 넘어가 버렸다. 이자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해 버려야죠.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에 명의인에게 행사한다. 물론 명의인이 1인일 때는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게 이제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된 사실 그걸 권원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권원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미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시효가 이제 갑이 점유 명의인으로 돼 있을 때 을이 한 10년 정도 점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갑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갑이 10년 명의가 돼 있고 을이 이후로 10년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점유를 을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 갑이 이제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데 갑이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갑이 자기의 소유권을 정에게 매매해서 이전 등기하고 서류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까지 넘겨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땅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안 보고 막 그냥 등기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 목적물을 팔았다. 점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볼 수 있느냐? 판례는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직접 이자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돼. 야, 그건 내 땅이니까 나가라든가 아니면 차임 달라라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막 넘긴다라든가 이랬다고 했을 때, 이런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취득주 이익의 포기. 그리고 이제 이익의 포기와 관련해서는, 자, 을이 갑에게 이제 20년이 됐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등기청구권 행사하려니까 서로 동네에서 아는 사람끼리 이건 뭐 공짜로 10억짜리를 그냥 가져오기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을이 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10억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10억에 살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소유권 증여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어떻게 요구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로 보느냐?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이익은 시비엔 나와 있죠.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시도하는 것, 취득시효 이익 포기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비읍번 이런 거 이제 별표해 놓으시고 잘 보셔야 되겠죠.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완성자의 주인은 뭐냐? 채권자 지위밖에 안 된다.
이 등기 청구권, 이건 이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등기를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갑이 무리대에서 어떤 부당이득 반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결국 법률의 규정에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자예요. 뭐 철거를 요구한다, 퇴거를 요구한다든가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서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되겠죠. 소유 의사가. 과거에는 선의의 소유 자주 점유가 되겠지만 이에는 확실한 이제 뭐 자주 점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자주 점유. 물론 이제 자주 점유의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지만 뭐 시효 완성 소유자로서 이제 완벽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효 완성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되겠죠. 등기 청구권 2번 나와 있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 점유 계속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승계를 해준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점유를 침탈당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해버립니다. 승계해준 이런 케이스여야 돼요. 뭐 빼앗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군가? 시효 완성 당시 명의이다. 이게 이제 그 땡 나와 있는 두 번째 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자, 병 넘겨줬다.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기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이제 이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이 있겠죠. 245조 1항에서. 그리고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진 매매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니까 등기청구권이 있겠죠. 등기를 한 물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제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기청구권이 병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매매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단돼요. 그래서 이제 중단되는데 병이 직접 갑에게 야 나에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왜? 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마찬가지 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만약 물권적 청구를 직접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절대 직접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위 행사만 가능하다. 대신. 그래서 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권리자고 의무자죠. 얘 왜 해? 해줘. 안 해. 그럼 내가 대신 할게. 하고 해서 이쪽으로 이전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지 직접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냐 물권이냐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나왔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아까 했던 그 내용이야. 10년이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5 보니까 땡4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취득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라든가 완성 후 그 부동산에 수용된 경우 점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완성됐는데 이전 등기청구를 해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수용이 돼버렸어. 수용.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겠어요? 갑에게 지급됩니다. 명의인에게. 물론 이제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등기하기 전에 넘겨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악의로 했다. 이런 경우는 을은 정에게 유효가 되는 한 악이라 하더라도 정의 악이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면 틀려요. 그것도 여러 번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겼다. 불법.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95년 판례예요. 그 5, 4, 땡, 큰 땡, 첫 번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그러면 틀려요.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닙니다. 다음에 취득시효 효과.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원시취득이다. 점유자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 B번 소유권의 효력. 점유자의 효력 발생 시기. 그렇지.
이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 여기에 1989년부터 해서 20년이면 2008년이면 20년이 되죠. 그럼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했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언제부터?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로 돌아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때로 하면 이 중간에 타인의 물건에 수익을 한 것일 때요. 계속 점유를 해왔는데. 그래서 갑으로서 야 그동안에 나의 사용료 내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을 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돌아가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B번 별표해 놓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 등기부 소유자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고 상관이 없어요. 유효인 등기도 상관이 없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무엇을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간은 선의 무과실이니까 이건 10년입니다. 10년. 여기는 20년인데 점유 취득시 20년. 여기는 10년만 점유하면 권리지. 이미 등기돼 있어요. 등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등기해야 되죠.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등기할 필요 있다?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기왕에 돼 있는 등기는 유효인 등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 이렇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했는데 매매계약이 실효돼 버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등기돼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렇죠? 원인 무효인 등기. 그래서 소유에서 평온구현 선의 무과실로 계속 점유를 해왔다.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됐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를 주장을 해서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상대는 매도인은 못 찾아가겠죠. 이런 케이스에서. 소유여사 평온의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였을 것. 그래서 선의 무과실을 점유 개시 시에 점유를 할 때 있으면 됩니다. 그 10년 동안 계속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97조 1항이 무과실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판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B번 나와 있죠. 관련 판례 위에.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고 점유취득에 관한 게 아니에요. 등기에 관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점유를 하는데 내가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렇게 점유를 취득했다. 이런 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건 상관없어요.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점유 개시 시에 물론 이것도 소급한다. 그랬고 선점 무주의 부동산은 구규라고 그랬어요. 무주의 동산은 선점할 수 있어요. 습득 매장 유실물을 습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유실물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1년 안에 안 찾아가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비용 지출하고 이것도 전부 이 법률에 규정해야 한 물권 취득이에요. 매장물 발견 어떤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중이나 또는 포장물 속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발견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무주물 선점하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는 부합, 혼합, 가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합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다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도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혼합, 가공은 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동산. 가공은 별도의 노동력을 가한 거고 259조는 가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제 그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합니다. 나무를 책상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면 나무의 소유자가. 그런데 가공을 함으로써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 10,000원짜리가 100,000원짜리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포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가액은 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소유권 취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